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영화냐? 패스트 라이브즈. 이 영화는 초등학교에서 소년과 소녀가 서로 풋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문득 소녀가 한국을 떠나버리면서 일어나는 인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저는요, 이 영화가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여기 주인공이 유태호 씨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레타리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이 섬세한 감정선의 그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에 서로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아쉬워하는 그 온 몸의 표정들이 너무 리얼해서 제가 그 주인공들로 뭔가 빙의 돼서 가슴 절절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제 어린 시절과 또 성인 시절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떠나보내고 했던 모든 순간들의 장면들과 닮아 있어서 더 공감이 많이 됐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도 해보고 소감도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영화를 보고 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영화 전반에 오디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상미와 어떤 바디 랭귀지와 그 시간의 흐름들, 타임랩스처럼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장면들이 좀 줄을 잃어요. 그래서 이게 1시간 48분쯤짜리 되는 영화인데 어쩌면은 좀 지루해하거나 러브라인, 임팩트 있는 어떤 강렬한 시각적 자극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패스트 라이브스가 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시각적 자극과 오디오와 소리와 노래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한 편의 시 같은 그런 무드의 영화를 너무도 좋아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패스트 라이브즈에는 2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우선은 유태호 씨와 그레타리라는 주인공 2사람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유태호 씨는 혜성이라는 남자 역할을 맡고, 그리고 그레타리는 나영이라는 인물을 맡아요. 한국 이름은 문나영이고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얻게 된 영어 이름은 노라문이에요. 우선 그냥 쉽게 나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나영이와 혜성이, 이 2사람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친구예요. 둘이 짝도 하고 풋풋한 첫사랑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여기서 정말 좋아하고 후루룩 빨려 들어갔던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이렇게 손에 낙서를 막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갖고 있는 건데, 좋아하고 서로 마음이 있으면 괜히 친구 손등에다가 사인펜으로 낙서하고 볼펜으로 낙서하고 한단 말이에요. 괜히 손도 만져보고 싶고 친근감도 표현하고 싶고 나만의 특별한 메시지도 남기고 싶고. 제가 제 짝이랑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어린 시절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미묘한 감정들, 그 풋풋했던 어떤 느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풋풋하게 마음을 나누고 있던 우리 혜성이와 나영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이가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나영이가 학교에 와서 이민을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로 이민을 가는데 혜성이는 그 소식조차도 나영이를 통해서 듣지 못하고 반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혜성이는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참. 근데 이 표현을 이 두 친구가 너무 잘 해줬어요. 나영이는 그냥 순수하게 이민을 가야 되니까 그 가야 되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 준비를 한 것인데, 이때는 나영이가 조금 혜성이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던 마음 정도가 나영이한테 있었던 것 같고, 혜성이는 그거보다 나영이를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혜성이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동안 되게 힘들어해요. 아휴.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서로 20대가 된 어느 날이에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고 있던 중에 나영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혜성이는 되게 묵묵하고 남자다운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따로 여자친구가 있었던 장면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나영이를 찾게 돼요. 나영이 아버지가 영화 감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그 셀린송이라는 감독님의 어쩌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린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옛날에 되게 유명한 영화를 만든 분의 딸이라고 하던데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이건 넘어가고, 어쨌거나 영화 감독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를 알고 있었던 혜성은 나영이 아버지 SNS에다가 나영이를 찾고 싶다고 글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그 글을 나영이 뒤늦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은 화상 채팅을 통해서 먼 거리 썸을 타게 되는 거죠. 연애까지는 시작도 못한 거예요. 썸을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또 좋았던 장면이, 처음으로 서로 시차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낮이었겠고 한 사람은 밤이었겠죠. 갑자기 이제 처음 딱 화상 채팅을 통해서 보게 된 서로를 마주하고서는 나영이가 첫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대로다. 그냥 봐도 혜성이네. 약간 이런 말. 변함이 없다는 것에 서로 놀라고, 그리고 먼 시간이 그것이 무색하게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인연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야속하고 애틋한지. 어쨌든 이 둘은 그렇게 서로의 공간에서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마음을 나눠요. 혜성이는 무뚝뚝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혜성이는 자기 중국으로 유학 간다고 막 나영이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시차가 12시간씩 차이가 나는 그런 장소에서 전화를 걸고 받고 기다리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누구는 잘 시간에, 누구는 일어나야 될 시간에 서로와 통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만날 수는 없고 참 멀리 있다는 것이 원망스러울 만큼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던 나영이었는데, 혜성이가 자기를 보러 캐나다로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국으로 유학을 간다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영이가 혜성한테 물어요. 나는 언제 보러 올 거야? 그러면은 보통 이제 거기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하면 당장도 가고 싶어. 날지. 어떡하지?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최대한 빨리 너에게 갈게, 랄지. 이런 멘트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서로의 그 사랑이 시작되는 깊어지는 어떤 순간과 타이밍이 깊이, 밀도 이런 게 다른 거죠. 인연이 이렇게 얄궂어요. 그래서 나영이가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를 가려면 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될걸? 이라고 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혜성이에게 한마디 해요.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혜성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기는 그냥 팩트 그대로를 얘기한 건데 나영이는 F고 혜성이는 T였나 봐요. 그냥 졸지에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는 나영이 얘기를 듣고 혜성은 당황하게 되는데 나영이 연락을 끊어버려요. 연락을 하고 싶어도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인연은 또 끝이 납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제 나영이가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외국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야속한 일이에요. 혜성은 직장을 다니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혜성이는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영이만큼 자신에게 임팩트를 줬던 여성도 없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딱 한 번만 나영이를 보고 온다면 내 마음이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으로 혜성이가 나영이를 찾아가요. 그런데 참 하늘도 원망스럽지. 두 사람이 한눈에 불꽃이 튑니다. 이거는 사랑을 해본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영상에서 너무 이 두 사람이 미묘한 감정선들 너무 잘 표현하더라고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고, 멀어지긴 싫고, 이미 결정한 사랑이 너무 원망스럽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그거를 너무 잘 표현했어요. 유태호 씨와 그 여성 배우 그레타 리 씨가.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저도 비슷한 느낌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냥 되게 보편적인 그 느낌이에요. 단지 이게 한국과 해외 너무 거리상의 문제로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조금 특징이 있는 부분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눈에 내가 만났어야 될 사람. 혜성이도 그녀, 나의 그녀, 이렇게 둘이 알아봤어요. 근데 혜성이는 그녀의 옆에 있는 남편이 보였고, 나영이는 너무 일찍 선택해버린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가갈 수 없는 혜성이 보였어요. 영상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손을 잡고 싶고 몸이 앞으로 다가가시고 입을 맞추고 싶고 반가움보다 더 짙은 무언가, 영혼의 교감이랄까? 그런 느낌들이 막 되게 순간순간 전기처럼 찌릿찌릿하게 서로 통하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보일 만큼 두 사람이 그 안타까운 순간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인연이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본다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했던 혜성의 마음과 뜻하지 않게 용기 내서 와준 혜성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너무 성급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나영의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너무 아련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3일간의 여정을 둘이 보내고 그 장면도 생각난다. 이제 처음 혜성과 나영이 만난 날 저녁에 혜성과 나영의 남편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남편도 외국인이에요. 이 남편은 나영이 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랑에게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영은 그럴 일이 없어 하고 이 남편을 다독이죠. 근데 이미 나영이 이 사람에게 빠져 있다는 거를 남편이 느껴요. 그 짧은 시간에 3일 동안 어떻게 이미 시간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가능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가능한 감정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식사하는 과정에서 혜성이 유태호 역할이에요. 혜성이 이 남편이 대화에서 소외되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괜히 더 나서서 이제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 장면도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겠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때를 알고 내리는 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때를 알고 찾아오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혜성은 그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더는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겠고 나영은 되려 이걸 뿌리치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그러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어떤 책임 그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마지막에 택시를 기다리면서 떠나가는 혜성을 배웅하는 장면인데
강한 바람이 부는데 갈대같이 흔들리는 나영이 몸이 혜성에게 갔다가 돌아왔다 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장면에서 왠지 모르게 안겨버리고 싶은 나영의 그 마음이 주저하고 있고 가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전해져서 마음이 아팠고, 또 이제 끝내는 체념을 한 혜성의 모습도, 덤덤한 혜성의 모습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이 때에 맞춰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골든 글러브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될 만한 영화였다. 영국 아카데미에서 노미네이트 될 만한 영화였다. 이거는 이 인연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알고 있고, 이 서로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흐르고 있는 어떤 개념과 정서인데, 이게 해외에서는 되게 신선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연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해외에도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또 이미 너무 익숙한 우리에게도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요,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인연이었을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때에 맞춰 온, 나의 시간에 온 인연이었기 때문에 결정한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억겁의 시간을 거쳐서 사랑해서 만나게 된 인연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저 너무 좋게 봤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물며 BGM도 버릴 것이 없어서 저는 이걸 보고 한 며칠간은 마음이 절절하고 애틋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문득 주말에 잔잔하게 보고 싶은 그런 영화 하나를 찾고 계신다면은 이 패스트 라이브스를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맥주 한 캔 커다란 거 따서 드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홀짝홀짝 마시면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패스트 라이브즈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